영화를 보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즐거운 프리뷰쇼 무비적 부비적. 오늘은 마블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다루면서 역대 스파이더맨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줄거리부터 듣고 가시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에게 발탁, 11호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토니는 아직 고등학생인 피터가 위험한 일보다는 친절한 이웃과 같은 이미지로 활동하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싶은 피터는 뉴욕에 나타난 악당 벌처에 맞서게 되는데, 아직은 어리기만 한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과연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입니다. 커밍 피자 타임. 기버콜. 그 기버콜인데. 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네. 홈커밍의 얘기보다는 좀 역대 영화화된 스파이더맨에 대한 좀 정리더라고요. 그렇죠. 코스튬 정리를 해볼 참이에요. 네. 거기다가 원작에서 받은 영향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코스튬과 원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레슬러 스파이더맨. 네. 아하. 레슬러 스파이더맨이 뭐였죠? 샘 레이미 버전에서 음. 토비 맥과이어가 메리 제인한테 가오를 잡기 위해 아하. 차를 사기 위해 아하. MLS 링장에서 사회자가 이제 소개를 하죠. 음. Amazing Spider-Man. No, human Spidey.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Amazing Spider-Ma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인선 말대로 음. 등장은 스파이더맨 1. 디자이너는 필 지메네지. 이 사람이 원더우먼의 이제 드로잉 작가기도 한데, 이번 영화? 원더우먼 코믹스. 코믹스. 피터 파커가 그림 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드로잉을 이제 그리신 분이 이분이라서 아. 그래서 이분이 그린 거에서 그대로 따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얻은 피터 파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신이 처음으로 힘을 사용해 보고자, 네. 돈을 벌어 보고자 레슬링에 도전하는 코스튬으로 만들었던 버전인데, 거의 뭐 강도들이 쓰는 거와 비슷하죠. 복면이죠. 네. 복면 이렇게 가리고. 실험맨 같이. 아, 저 옷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네. 저 유니클로에서 본 것 같아요. 있어요. 상당히 유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원작에서는 처음부터 피터가 웹슈터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팔에 그렇죠. 착용을 해요. 네. 이거 거미줄 쏘는 기계가 네, 맞아, 맞죠? 맞아. 처음에 샘 레이미한테 팬들이 항의를 했어요. 맞아요. 왜 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로 했냐? 네. 라고 했더니 고교생이 네. 3M에서도 못 만드는 이 접착제 있는 막 이런 네. 기계를 만드는 것보다 몸에서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애초에 스파이더맨이 히어로물이니까. 예. 근데 비슷한 제안을 이게 원래 샘 레이미한테 처음에 제안이 가기 전에 제임스 카메론한테 먼저 제의가 갔대요. 아하. 스토리화 시켜놓은 각본에서도 이제 샘 레이미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몸에서 나가는 걸로 이제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만화에서도 영화가 이게 잘 되니까 네. 스파이더맨이 나중에 파워업을 하면서 네. 웹슈터 없이 몸에서도 거미줄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원작을 안 본 입장으로서는 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한으로 거미줄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이제 영화상으로는 군더더기 없이 나갈 수도 있지만, 네. 만화에서는 이제 그거 자체가 거미줄 떨어졌어 막 이렇게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요소를 네. 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2에서 혹시나 그래서 안 나가는 것들을 구현한 게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아무튼간 이 레슬러 스파이더맨 요 의상을 입고 상대한 적은 본소우, 무시무시한 레슬러 본소우와 네. 그리고 벤 파커의 살해범인 강도, 그렇죠. 이렇게 딱 두 사람 상대했습니다. 그걸로 계속 상대하기도 아이 안 되지. 안 되지. 너무 위상이 떨어져. 아이 위상이 떨어지다 보면 진짜 작범이에요. 하지만 정말 네. 현실적으로 옷을 이렇게 입는다면 네. 그렇게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아까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3M에서도 못 만드는데 고등학생이 만든다는 게 그럼요.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리 천재지만. 네, 그렇죠. 자, 다음은 어떤 슈팅인가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에서 입었던 그 스파이더맨 코스튬입니다. 1, 2, 3의 트릴로지. 네,
거기에서 다 입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같은 거죠? 그쵸. 최근에는 막 그 영화별로 계속 나누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죠. 짜잡아서 했네요. 네. 요게 디자이너가 제임스 애치슨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지막 황제, 위험한 관계, 레스터레이션 등으로 무려 3번이나 의상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3번을 돌려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작자가 워낙 걸출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걸출해가지고. 네. 클래식한 스파이더맨하고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긴 한데 맞아. 네.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거미줄 무늬나 이런 게 네. 쇳덩이 느낌으로 되어 있죠. 저는 약간 반사되는 고무 아, 맞아, 느낌? 맞아. 광택나는 음. 그런 그게 아마 느낌이더라고요. 거미줄을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광택이 나는 느낌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애들이 쓰는 네. 크레파스인데 이렇게 짜서 하는 거잖아요. 뭔지 알아. 뭔지 알지? 반짝이 풀 아니야? 아, 반짝 그래, 뭐 그런 그런 건데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에 또록 저학년에서 고학년 넘어가서 만질 일 없을 때쯤 나온 거야. 맞아. 어. 그런 거. 근데 실제로 이 옷이 제작될 때 네. 토비 맥가이어가 그 스파이더맨 쫄쫄이를 입은 다음에 네. 위에 그 거미줄 그거를 붙여서 만들었대요. 아, 진짜로? 네, 그 옷이 거의 한 단으로 다 만들어진 통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원피스구나. 네, 그래서 딱 파트가 그 네. 머리 가면 가면 그다음에 하나 그리고 옷 전체로. 네,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녀복이네요, 완전히. 뭐 그렇죠. 네. 간수복 같은 느낌. 그래서 토비 맥가이어가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나중에는 구멍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구멍이 앞인가요, 뒤인가요? 앞 뒤로 뚫어야죠. 이렇게 뺏으면 세로로. 시원하게 뭐 만들어줬겠죠? 아무튼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2에서 이제 깨알 디스를 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씬에서 아, 네. 꽉 낀다. 네. 불편하다. 불편하다. 화장실 가기 간지럽다. 이게 한 벌당 거의 1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여벌 옷으로 좀 많이 제작을 해놨었는데 네. 이게 2001년에 세트장에서 4벌의 코스튬이 도난을 당했대요. 아, 네, 스태프들의 소행인가? 스파이더맨 네. 워낙 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콜롬비아 픽처스에서 요거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고 수배를 했는데 결국에 옷이 안 나왔대요. 아직까지 판지 않은 거지. 근데 사실 이 코스튬을 굳이 그렇게 훔칠 필요가 없었던 게 2002년 5월에 개봉 직전부터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이베이에서 직접 소니에서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해요. 아, 진짜로? 마케팅의 일환으로. 아, 근데 비쌀 수도 있잖아. 비싸겠죠. 근데 공짜로 얻어서 그 사람은 나중에 되팔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대팔렘이구나. 사신 분은 정말 팬이셔서 그렇게 사신 네. 거겠고. 이 코스튬을 입고 상대했던 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린 고블린 주니어, 샌드맨, 닥터 옥토퍼스, 그리고 베놈. 저는 이 수트가 사실 눈에 익어요. 그죠?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아는 그 클래식함이 잘 묻어났던 슈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어떤 슈트인가요? 다음은 이제 스파이더맨 3에 나왔던 블랙 스파이더맨. 디자이너는 같고요. 네. 신비오트라는 외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슈트입니다. 네. 그 조그만 물질? 블랙 슈트나 신비오트 슈트라고 불리는데 네. 원작에서는 이제 베놈으로 만들어지는 이 신비오트 슈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블랙캣이 네. 같은 모양의 슈트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줘요. 음. 이렇게 섹시하다고.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터 파커는 싫어하는데. 블랙캣이 스파이더맨 좋아한다고요? 네. 아, 예, 예. 아. 이거는 자세한 건 대형 팬더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또 대형 팬에서 했나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이 요거를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네. 진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블랙 슈트를 입고요. 네, 평소에는 그냥 빨간색 입고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외계인의 기능이 있던 건 처음에 신비오트를 입었을 때만 네. 입는 거예요. 파워업도 되고. 그렇죠.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이 신비오트를 통해서 옷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스파이더맨 웹슈터를 쓰기 때문에 네. 거미줄이 제한이 있는데 그렇죠. 이 옷을 입으면서 거미줄이 무제한으로 나간다는 뭐 설정 같은 게 있었는데 네네. 영화상에선 그런 기능은 다 삭제가 됐죠. 아. 네. 대신에 소리에 따라서 이 옷이 뭐 약하다 뭐 이런 게 나오고 네. 옷이 유기체라서 생명체 그 기생해서 산다 뭐 숙주 뭐 이런 게, 느낌?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서 나중에 베놈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네.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작은 디자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네. 뭐 거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무서운 거미처럼 나와 있는데 네. 이것도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영화에 안 쓰였던 미사용 베놈 슈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분량이 적은 이유가 그 이빨이랑 이런 거 표현하기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기술력으로 힘들어서 계속 벗잖아요. 마스크 벗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조금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예 이빨을 붙여서 나온 입이 벌어져 있는 슈트가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무산됐던 슈트가 또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어떤 슈트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 끝난 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에 나왔던 옷입니다. 그렇죠. 디자이너가 킴 베렛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매트릭스 등의 의상 디자인을 했던 분이에요. 아하. 오, 매트릭스. 처음에 이 코스튬을 입었을 때
이 주인공 앤드류 가필드가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죠. 왜요? 워낙 스파이더맨의 팬이라서 아. 자기가 내가 이걸 입게 된다니 하면서 막 이제 감동받았구나. 예. 그리고 엠마 스톤이랑 내가 사귈 줄이야. 헤어졌지만 이제는. 예. 다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사람 인연은 몰라요. 디자인 당시에 이 킴 베렛이 동계 올림픽 선수들의 복장이나 사이클 아. 선수들의 옷을 좀 참고를 많이 했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스포티지하고.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배우와 스턴트한테 17벌 정도가 지급이 되고 네. 여벌로 56벌 정도 만들었다고 오. 해요. 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웹슈터가 다시 돌아왔죠. 네. 디자인에 그게 반영이 된 거고 원작에서는 스파이더맨 2099라고 있어요. 아, 예, 네, 예. 이게 피터 파커가 아니라 미구엘 오하라라고 이제 미래의 스파이더맨인데 그런 미래적인 모습이랑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의 좀 그 복제가 있어요. 카피? 클론 사가라고 이제 복제품들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칼렛 스파이더맨이라고 있는 그 스파이더맨이 있거든요. 네. 그 둘의 의상을 좀 참고를 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네. 모습이 그 기존하고 좀 다른 이유는 피터 파커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좀 만든 네. 느낌? 그걸 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네. 스키장 뭐 그런 고글 같이. 고글 같은 아, 그래요? 느낌. 발도 보면 운동화처럼 돼 있거든요. 네. 바닥이.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죠. 디자이너의 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해석을 아. 하자면 이런 거고 하자면. 제가 봤을 때 감상은 그전 거보다는 조금 색깔의 대비가 뚜렷해졌다. 맞아요, 맞아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대비. 그 파란색 자체가 어두운 색이 아니었고 그 전에 밝은. 좀 웹슈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쏘는 맛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충실하더라고요. 뿅뿅 나가서 총 쏘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 인상이 역대 있을 스파이더맨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좀 느낌이 있어요. 눈이 좀 작아졌더라고요. 네, 맞아. 눈이 좀 작아지고 치켜 떠졌어. 이렇게. 화났어? 그치? 화났어. 화났어? 정그 네. 화났죠? 나 화나 짱. 아 짜증나네. 아, 제가 인기 있는 이유. 나 화나 짱크. 아, 넘어가시죠. 네. 자, 다음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2. 네. 네. 디자이너가 데보라 린 스콧인데 바뀌었어요. 네, 타이타닉으로 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탄 디자이너이고 히트, 트랜스포머, 아바타 등의 의상을 담당했습니다. 오. 네, 엄청난 분이죠. 마크 웹 감독이랑 이 데보라 린 스콧이 원작에 최대한 가깝게 돌아가자는 컨셉트로 개발된 옷이고요. 2014년 당시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면서도 클래식함을 살리고 싶었대요. 특히 이게 슈퍼맨 같이 네. 히어로의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서 그 컬러감을 광택을 많이 줄이고 맞아. 눈에 좀 띄는 색감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작이 좀 가장 많이 비난을 받았던 이 눈 부분도 네. 렌즈를 다시 하얗게 바꾸고 원작 코믹스 느낌을 내기 위해서 눈을 되게 키웠죠. 맞아요. 네. 되게 네. 크니까는 되게 코믹스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덕분에 스파이더맨 원작 팬들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코스튬 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면서 또 달라진 점이 뭐라고 캐치했냐면 인트로 부분에 하늘에서 고공신에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좀 쫄쫄이 느낌이 강했는데 막 펄럭이더라고요. 아. 이게 이번엔 좀 통풍이 되는구나. 이번엔 좀 통풍이 되는구나 싶었고 요 영화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코스튬이 피터 파커가 감기 걸려가지고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편의점에 가서 강도를 잡는 씬인데 거기서 입은 이 파카 입고 스파이더맨 옷 입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핫토이에서도 아, 프리미엄이 진짜로? 많이 붙어있어요. 위에 되게 귀여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슈트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홈메이드 슈트인데 요거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주요하게 나올 옷입니다. 디자이너가 주디아나 마코브스키, 네,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네. 내셔널 트레저, 헝거 게임 등의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11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등의 이제 오. 마블에서 한참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홈커밍에서 디자이너가 바뀌었어요. 홈커밍의 디자이너가 루이스 프로글리라고 되어 있는데 007 퀀텀 오브 솔리스, 아하. 아이언맨 3 등의 이제 디자인 참여했고 앞으로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 여기도 참여하실 거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11호랑 홈커밍이랑 디자이너가 다른데 옷의 출처는 디자인은 거의 같다 보니 네. 예, 누가 디자인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 11호에서 먼저 디자인 하고서는 가져온 거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개량을 있는데 좀 하신 걸 수도 사실 있고.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라기보다 그냥 코디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집에 있는 옷으로 개량한 거니까. 마블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디렉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동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이걸 옷을 만들게 된 이유는 피터 파커가 처음에 능력을 얻게 된 다음에 감각 자체가 너무 예민해지니까 전신에 이제 슈트를 입어서 좀 타이즈로 감각이 피부에 닿는 느낌도 좀 내게 하고 그다음에 시야를 그 고글로 가려가지고 좀 눈으로 이렇게 감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컨트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토니를 만난 다음에 영상을 보고 그 만든 진짜 옷이랑 고글을 보더니 넌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 옷을 이제 안 입게 되는데 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이제 벌처 사건에 끼어들지 말라고 토니 스타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계속 끼어드니까
네 슈트를 압수해 가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준 슈트를 뺏긴 이후에 요걸 다시 입게 됩니다. 아하. 네. 근데 대신에 예전에 이제 눈 부분을 다시 자기가 개조를 해서 네.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준 것처럼 약간 조리개가 조절 가능하게 좀 바꾸는데 요거는 아마 그 외국분 보시면 슈트에 대해서 친구랑 막 이렇게 해킹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요 부분을 자기가 좀 습득해서 개조한 게 아닐까. 그것만. 말이죠. 네, 네. 말해줘네요. 그러면.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레슬러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나왔던 그 인성이 말한 그런 네. 일상복 버전처럼 좀 약간 큐트한 느낌으로 고딩다운 느낌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캐주얼? 노력한 네, 그런 슈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2개 남았습니다. 네, 11화의 스파이더맨을 또 봐야죠.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처음 등장하는 아까 말했던 어너루스. Hi, Cap, everyone. 이전 영화보다 클래식한 디자인이라고 네.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 거미 문양이 특히 등에 있는 게 네. 원작처럼 통통한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스파이더맨의 날렵했죠. 예, 백에 있는 거미들은 다 호랑거미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호랑거미. 말랐어요 다들. 근데 그 아시아권에 많이 본 다리도 막 길고. 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원작의 스파이더맨의 등에 있는 거미는 다 통통했거든요. 네. 내가 마블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을 냈기 때문에 팬들이 되게 좋아했던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피터가 되게 감각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눈에 그 고글을 조리개처럼 이렇게 네. 움직이게 하면서 약간 감정 표현처럼 쓰게 되면서 그게 되게 독특해졌죠. 거기다가 이게 라인이 검은 라인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코믹스의 느낌을 더 잘 주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거죠. 허리에는 이전과 다르게 좀 이렇게 거미줄을 채울 수 있는 네, 유니티 탄약지. 네, 그런 벨트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탄약집 맞잖아요. 네, 탄띠, 그렇죠. 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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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배트맨처럼 나중에 11호 쿠키에서 보면 스파이더맨의 상징으로 보이는 시그널을 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네. 시그널 뻔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죠. 와, 홈커밍입니다. 디자인은 11호랑 비슷해요. 네. 하지만 더 밝은 컬러링이 되어 있고 추가된 기능을 살펴보면은 에반게리온 슈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탁 플러그 누르면 슈트처럼 훌렁했던 게촥 몸에 딱 맞는 거. 백스텝표체를 뭔가 연상시키는. 뭐 그럴 네, 수도 그렇죠. 있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영화 덕후는 네. 백투더 백투더 퓨처를 퓨처. 생각하고 애니 덕후는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생각하고. 또 슈트를 이제 그때 사용하려고 하니까 막 온몸에서 막 발광을 하는 게 막 나와요. 네. 그래서 깨알릴 수 있죠. 그냥 빛나는 기능도 있을 것 같고.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네, 그럼요. 분심 안 빛나니까. 되니까 어디. 네. 그리고 그 장면 다음에 바로 AI가 헬로 피터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봐서는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에서 활용했던 자비스나 프라이데이처럼 자비스가? 네, 자비스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자비스 자비스나 같은. 네. 프라이데이처럼 AI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뭐 아이언맨화 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스파이더 센스라는 게 있어서 네, 자기가 뭐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그런 것도 눈치챌 수가 있고 음. 대부분의 정보를 이제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잘 안 썼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토니 현대화된 스타크가 거지. 네, AI 서포터를 넣어주면서 기능을 좀 더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AI가 막 대사로 따르면 576가지의 웹슈터 조합을 쓸 수 있다 막 이런 게 나오고 원래 그 11호를 보면은 네. 아이언맨이 유일하게 피터 파커한테 코스튬을 만들어줬던 게 아이언 스파이더라는 옷이 있거든요. 네. 노란색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나중에 나쁘게 쓰였어요. 왜냐면은 원작에서. 네, 원작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 피터 파커의 스파이더 센스를 아이언맨이 분석하는 결과로 썼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피터 파커한테 나중에 안 좋은 옷으로 바뀌었지만 웹슈터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예고편에서 트랩 형태로 붙였던 것 같아요. 차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다가 뒤에서 적이 다가오는데 알아서 이제 빵. 그리고 가슴 부분이 11화 때보다 조금 요게 문양이 튀어나와 있는데 네네. 요거를 이렇게 완타치 딱 또 해주면은 스파이더 트레이서라는 작은 드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팔콘이 썼던 그 작은 버드 있잖아요. 네, 레드. 레드윙. 네, 그것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공중전이 특기인 그 벌처라는 빌런에 맞춰서 네. 개조한 듯한 기능들이 몇 개 보여요. 그렇죠. 날아다녀야죠. 네, 제가 그냥 예고편 봤을 때는 벌처전 때 맞춰서 생긴 기능 같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보이는 게 웹윙. 네. 요게 이제 날개. 예고편에 보였던 겨드랑이 털. 징그러워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코믹스. 스파이더맨의 원래 코믹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초창기 표지를 보시면 유행하는 사망률 높은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윙슈트라는 게 있어요. 그 날다람쥐처럼 해가지고. 그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 그래서 엑스맨 나왔던. 맞아. 네. 고질러 벤시. 그리고 안전이 좀 걱정이 됐었나 봐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등 그 무늬에서 네. 낙하산이 튀어나오게. 별 기능 다 놨네요. 그럼요. 그 톰 홀랜드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외에도 기능이 더 많대요. 네. 많은데 이거를
아이언맨이 알려준 건 아니래요. 피터 파커가 이 기능을 알아가는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좀 재밌게 연출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오, 뭐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왔어! 거. 뭐 이런 거. 아.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월이 많이 네, 지났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쵸. 옛날에 피터 파커는 피자 배달 거미줄 쓰면서 했는데 그렇죠. 자, 스파이더맨 홈커밍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우먼 때 아주 욕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스파이더맨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스파이더맨이니까.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군요. 네. 스파이더맨만큼 저는 히어로물 중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내에서. 네. 배트맨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그러니까 배트맨은 좀 부자들의 취미생활 엿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스파이더맨은 정말 우리 중에 한 명이 스파이더맨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캐치프라이즈가 친절한 이웃이에요. 스파이더맨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연령 타겟을 되게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을 보고 자란 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요즘 애들한테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파이더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요. 저는 이제 사실 스파이더맨에 대하여 약간 맹목적인 신뢰감 그런 게 종교죠, 있었죠. 종교. 그 믿음을 깬 게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2에서 연기 좋고 연출 좋고 디자인 좋고 특수 효과 좋고 배우 좋고 다 좋은데 재미만 없었거든요. 진짜로 되게 나는- 이상한 영화네. 그러니까 되게 오묘한 거야. 내가 보면서도 스파이더맨이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재미없었던 적이 내 생에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그 국내 관객 동원 수에 최소 2명 플러스 알파 정도는 제가 할 것 같다. 알파는 오버 더 작은 영수. 왜냐면 우리 가족. 네. 가족 끌고 가서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네, 저는 뭐 거의 약간 맹목적이긴 한데 한 번 되었지만 기대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일단 스파이더맨 수트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중요하죠. 네, 스파이더맨이 중요한 거고 그 스파이더맨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가 사실 요번에는 타겟층이 어려지면서 그 이야기가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가 참 관건인 것 같아요. 피터 파커를 얘기하죠. 피터 그쵸. 파커의 삶. 그렇죠. 피터 파커의 삶이 얼마만큼 조명이 되고 얼마만큼 이야기가 저희와 공감대를 나누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터 파커에 대해서 궁금한데 메이 손모가 이번에 최초로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시리즈라 또 기대. 연령대가 내려간다. 네, 내려가서 메이 손모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군요. 아줌마. 아니 그게 아니야. 너무 좋아. 아니 잠깐만.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 이게 상대적 비교를 한 거야.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물에 나왔던 이제 메이 손모들의 연령대가 아줌마. 굉장히 높았잖아요. 너무 좋아. 딴딴딴. 자, 또 뭐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자, 스파이더맨 홈커밍 해봤습니다. 뭐 재밌는 영화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좀 마음도 졸여요. 근데 네. 기대하는 만큼 마음도 졸여져.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시리즈가 꼭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일선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그리고 이 신비오트 슈트를 입으면 좀 사용자의 성향이 좀 과격해지는 네. 성향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피터 파커 이제 샘 레이미 버전의 피터 파커가 얼마나 착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네. 과격해져서 하는 행동이 앞에 춤을 추는 것밖에 없어요. 헤어진 개념이. 네. 그러면은 넘어져서 가슴부터 부딪히면은 바로 그냥 드론 출동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지문인식 아닐까? 지문이 스마트폰처럼 같은 느낌. 아, 진짜로? 같은 느낌으로. 둘 다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 라기보다는 두 명한테서 이렇게 직접 받을 정도는 발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그게 너무 그냥 쉽게 터치가 되면은 바로바로 출동이 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과학을 너무 얕보고 있다니까. 인류의 진보를 되게 얕보고 있어. 네가 하는 걱정의 99%는 쓸데없는 걱정이야. 네. 다 누가 다 걱정해갖고 이미 다 기술 개발해놓은 아, 얘기들을 네. 하니까 항상. 네. 얘 일예로 뭐가 있냐면 예전에 11월 개봉했을 때 이 배우들 인터뷰에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더운데 세트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크리스 에반스는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얼굴이 나오는 신이 그 그렇죠.
헬멧 안에 있는 네. 신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일하고 쟤 그러는 걸 봤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어컨 나온 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박명수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저희처럼 못하면 에어컨 이렇게 희끄무리한 데서 일합니다. 되게 싼 거거든요. 네. 전 주인이 나 놓고 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런 권리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